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아 뉴욕 뉴저지 일원에선 경축 기념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은 광복을 노래하며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 맨하탄에서 광복을 기뻐하는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은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71주년을 맞은 조국의 광복을 기뻐했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의 박근혜 대통령 경축사 대독을 시작으로 김승도 대 뉴욕지구 광복회장,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 정재건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뉴욕협회장 등의 경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광복을 되찾아 우리 모두 위대한 대한국인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힘을 합쳐 희망찬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그 민족혼을 살려서 우리가 마지막 광복을 완전한 광복을 이룰 때까지 우리 국민들 모두 손에 손잡고 마음을 합쳐서 다 같이 노력하는 그런 우리. 한편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 뉴저지에서도 광복절 기념 행사가 잇따랐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와 뉴저지 상록회 등 한인 단체들이 연합해 열린 기념식에서 박은임 뉴저지 한인회장이 대표로 기념사를 나눴습니다. 이에 선열들께서 보여주신 독립정신과 나라 사랑의 자손을 후손들에게 물려줘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이고 광복의 의미와 큰 뜻을 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선열들이 기원하셨던 완전한 독립, 완전한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뉴저지주 하원 고든 존슨 의원과 존 호건 버겐 카운티 클럭 등 주요 선출직 공무원들도 참석해 한민족의 광복과 자유가 계속되길 기원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어제 JFK 공항에서 총격음이 발생하면서 두 차례 신고가 잇따르고 터널이 폐쇄되면서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수사 결과 총격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고 부상자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오후 9시 30분쯤 8번 터미널에서 총격 소리가 났다는 신고가 첫 접수됐습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면서 대혼란을 겪었고 경찰은 즉각 터미널을 폐쇄했습니다. 또 공항으로 연결되는 베닉 익스프레스웨이 등 주요 도로도 잠시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약 45분 후쯤 또다시 1번 터미널에서도 총격이 발포됐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1번 터미널도 모두 폐쇄되면서 안에 있던 한인을 포함한 시민들이 모두 밖으로 대피하는 등 공항은 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나 오후 11시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성명을 통해 초동 수사 결과 총격이 발포되지 않았고 부상자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스콧 레드 항만청 대변인은 총격 증거가 없어도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터미널 폐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청 경찰과 뉴욕시경은 두 터미널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총격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JFK 공항에 착륙하려던 일부 항공기는 뉴욕주 업스테이트 버팔로 공항 등으로 우회했습니다. 동부는 폭염으로 남부는 때 아닌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가 홍수로 7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흘째 계속된 비로 현재까지 주민 7,000명 이상이 구조됐으며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12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는 지난 11일부터 내리기 시작해 루이지애나뿐만 아니라 엘레바마, 미시시피주 등 멕시코만 연안 지역을 휩쓸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물에 잠긴 채 고립된 섬으로 변했고 베턴루지 동부에서 탄키파워와 페리시까지 12번 주간 고속도로도 폐쇄됐습니다. 현재 폭우의 위력은 약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주지사는 홍수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며 주민들에게 계속 실내에 머물러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14일에도 헬리콥터와 구조용 선박들이 침수 지역에서 고립된 주민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 긴박하게 전개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폭우로 루이지애나주 남동부와 미시시피주 남부에 있는 강이 잇따라 범람하는 등 홍수 피해가
감염세가 확산되고 있으며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는 있지만 1, 2일 더 내릴 가능성도 있어 추가 침수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사망자 4명에 실종 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는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주 방위군이 배치됐습니다. 경찰 총격에 사망한 20대 남성에 대한 항의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면서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러키의 비상사태를 선포한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14일 주 방위군을 흑인 밀집 지역의 주요 도로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는 주 방위군은 경찰의 요청이었으며 경찰을 돕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커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는 전날의 폭력 시위가 재현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됐습니다. 전날 밤 흑인 거주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미러키의 북부 지역에서는 과격 폭력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는 이날 낮에 경찰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도망가던 23세 남성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데 대한 항의였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문을 받게 된 이유와 이 남성의 인종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날 밤 최소 200여 명이 참가한 항의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면서 주유소와 자동차 부품 가게, 은행지점, 미용용품 공급 회사 등 최소 4곳이 불타고 경찰차에 타고 있던 한 경찰관은 창문 안으로 날아든 벽돌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뉴욕주 내 슈퍼마켓이나 델리의 위생 상태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무국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뉴스데이가 인터액티브 맵을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지역신문인 뉴스데이가 뉴욕주 농무국의 위생검사 자료를 토대로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내 슈퍼마켓, 델리, 그로서리, 편의점의 위생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인터액티브 맵을 출시했습니다. 이 맵에 우편번호나 상호를 입력하면 그린, 오렌지, 레드 등 3가지 색상으로 분류된 해당 지역 업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린은 위반 사항이 1건에서 9건일 경우 10에서 19건은 오렌지, 20에서 30건은 레드의 마름모로 나타납니다. 또 각 마름모를 클릭하면 지도 왼쪽에 업소 정보와 검사일, 위반 항목 정보가 제공됩니다. 주 농무국의 위생검사 자료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맵에도 정기적으로 관련 내용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두 자료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뉴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검사 결과를 조회한 결과 한인마트를 비롯한 상당수 업소가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24건까지 위생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한인 밀집 지역인 플로싱, 베이사이드, 리들렉 등 퀸즈에서는 220여 곳의 업소에서 총 1,554건의 위반 항목이 적발됐으며 브루클린 390여 업소에도 4,415건이 적발됐습니다. 반면 맨해튼의 경우에는 7개 업소에서 72건의 위반 항목이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한인들도 뉴욕시 311 핫라인을 이용해 불평뿐 아니라 각종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통역 서비스도 되기 때문에 그동안 답답했던 문제들을 신고하고 해결받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서 8월 12일까지 뉴욕시 311 핫라인 센터에 접수된 한국어 관련 민원 건수는 총 2,38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한국일보가 12일 입수한 자료에 의한 것으로 311 한국어 서비스 이용이 하루에 10건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지난해 9개월 동안 접수된 한국어 안내 2,374건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항목별로는 액션 헬스 NYC에 대한 신청 절차, 자격 여건 등에 대한 문의가 총 9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뉴욕시 신분증 신청 문의 65건, 차량 실종 및 주차 위반, 그리고 견인 문의, 건물주와 세입자 분쟁 신고 34건, 아파트 관리 유지 보수 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월별 민원 접수 건수는 액션 헬스 NYC 마감일이 있었던 지난 6월이 가장 많은 36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은 333건, 2월은 306건, 3월은 291건, 4월 306건, 5월 341건, 7월 309건, 8월 127건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한편 한국어 서비스 이용 방법은 뉴욕시 어디서나 국번 없이 311을 누른 뒤에 코리안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무면허 마사지 업소가 아직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단속에 칼날을 빼들면서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에도 무더기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에 따르면 뉴욕시 빌딩국은 최근 퀸즈 플로싱 162가 선상에서 면허 없이 불법으로 운영 중인 마사지 업소 4곳에 무더기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단속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은 아벨라 의원의 신고로 퀸즈 검찰청과 빌딩국 등이 공조해 진행됐는데 업소 대부분이 한인이 운영하거나 한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던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아벨라 의원의 추가 수사 촉구에 따라 뉴욕시 당국은 퀸즈 플로싱 일원에 난립해 있는 마사지 업소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벨라 의원은 지역 내 부끄러운 불법 업소가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수사 당국과 협조해 단속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무더기 단속 전인 지난 3월에도 백구경찰서와 퀸즈 북부 순찰대가 대대적인 합동 작전을 펼쳐 플로싱과 와이스톤 등지의 마사지 팔러와 스파 등 10곳에서 마사지 팔러 17명을 체포한 바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채 부담이 크지만 특히 뉴저지주 학생들의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가 학자금 융자 상환제도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학자금 융자 조사기관인 랜드 EDU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뉴저지주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평균 3536달러의 학자금 융자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의 63%의 학생이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내 가장 높은 부채 평균은 48,244달러 스티븐스 공대로 나타났습니다. 사립대 센토너리 칼리지는 재학생 전원이 학자금 부채를 지고 있으며 부채 평균은 45,588달러로 주내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블룸필드는 46,574달러, 조지언 코트 49,927달러 등 재학생 평균 부채가 4만 달러를 넘는 곳이 4곳이나 됐습니다. 주요 주립대 학생들도 융자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 공대 부채 평균은 37,195달러, 부채를 지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62%에 달했습니다. 이어 뉴저지 컬리지 36,994달러, 윌리엄 페러슨 33,068달러, 러커스대 뉴 브론스윅 캠퍼스 25,334달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프린스턴대는 유일하게 재학생 부채 평균이 8,577달러로 나타났고 전체 학생의 16%만이 부채를 안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중장년, 노년을 포함한 한인들의 정신 건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한인이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뉴저지 한인들의 정신 건강과 대인관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저지 AWC 가정상담소가 12일 공개한 그레이스 한라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라인을 통한 상담은 총 22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전체 상담 건수의 27.5%를 차지하는 62건은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하반기 30%보다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정신건강 문제로 고민하는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문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약 3% 감소했지만 AWCA 관계자는 아직도 생활고로 인한 우울증과 가정불화, 불안증, 분노 조절 등에 대한 정신건강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정신건강 상담 다음으로는 가족 및 부부 갈등 문제가 44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법률 상담이 42건, 교육 프로그램이 34건, 공공보조가 26건, 가정폭력 및 아동 성적 학대가 5건, 약물 및 게임, 도박 중독이 3건, 기타 10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상담 주제별로는 성인의 경우 대인관계에 관련한 상담과 감정 조절 문제가 증가했고 아동 및 청소년에 관련한 상담 건수는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에 대해서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방학이 끝나기 전 자녀들과 함께 꼭 한 번쯤 방문하면 좋은 곳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LA 윌셔길에 있는 피터슨 자동차 박물관인데요. 어떤 볼거리들이 이곳에 숨어 있는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윌셔길과 페어팩스 애베뉴에 위치한 피터슨 뮤지엄. 메탈과 붉은색의 조화 속에 물결 모양의 굴곡진 외관이 자동차의 역동적인 모습을 상징합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중후함을 뽐내며 서 있는 1925년산 롤스로이스 팬텀, 그리고 1920년대를 대표하는 클래식 오픈카와 쿠페 차량들까지 300대 이상의 자동차 컬렉션을 소장하고 건물 연면적만 30만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이 박물관은 서부 지역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LA is the capital of car culture, car consumption, car creativity, and we're here to help document that and put it on display for people to come in and appreciate. 박물관에는 자동차 외에도 미국은 물론 해외의 희귀하고 특색 있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과 장식품 등 총 1000여 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레이싱카를 골라 직접 운전해보는 가상 레이싱 시뮬레이션 체험관은 전체 전시관 중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또 직접 만지고 그림을 그리며 자동차의 기술적인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체험 공간은 피터슨 뮤지엄에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어른과 아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이 체험 프로그램은 자연스러운 교통 안전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Geared for children, but really I go in there and I learn things. You can't help but learn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s are. And it's kind of interesting because it's a place that you can actually physically manipulate the exhibits with your hand. 3층 전시관은 할리우드 영화에 나왔던 자동차와 스타들의 자동차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미래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 등 특수한 모델의 자동차들도 눈에 띕니다. 한편 연 입장객 40만 명에 달하는 피터슨 박물관은 1994년 로버트 피터슨에 의해 만들어져 지금까지 $9천만 비용으로 14번의 레노베이션이 진행됐습니다. 속도를 추구하는 인간의 한 본성을 자동차를 통해 보여주겠다는 피터슨 뮤지엄. 설립 목표만큼이나 LA의 대표 명소로 꾸준히 성장할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대한민국 광복 71주년입니다. 광복을 기념하는 선포식이 오늘 LA시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선포식 현장에는 로라 전 LA 한인 회장을 비롯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들 랄프 안 씨 등 한인 커뮤니티 주요 인사들이 참여해 광복 71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또 허브 웨슨 시의장의 선포식으로 시작된 행사에는 데이빗 류 시의원을 포함해 LA 시의원 전원의 축하 연설도 이어졌습니다. 이어 시의회는 총 15명의 시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광복절 선포문을 LA 한인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광복절 현기식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LA 한인회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오늘은 폭우 속 생존법과 러시아 소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폭우가 잦은 요즘 미국에선 급류에 휘말리는 차량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미국의 한 방송사 기자가 거대한 급류로 뛰어들기를 자처합니다. Get trapped. And what happens if you get trapped? How do you get out? This morning we are about to show you. 기자가 탄 차를 수로에 놓고 물을 흘려보내자 차가 뒤로 밀리기 시작합니다. 차를 고정시켜 더 이상 밀리진 않았지만 이번엔 차 속으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And scary. I cannot open the door to get out. I can't open the door at all. 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창문입니다. What do I do? You need to get out of the truck. Get out on the roof. 가까스로 지붕에 오른 기자는 차를 집어삼킬 듯 순식간에 급류가 불어나자 어쩔 줄 모릅니다. Do I stand up on this? No, stay low, get stable. Like this? Exactly.
성난 급류 속에서 이런 자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차량 가장 높은 곳에서 자세를 낮추고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존 확률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러시아 소치. 초여름 하늘이 황토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새떼인가 싶지만 자세히 보니 메뚜기들입니다. 메뚜기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몰려와 도로 곳곳을 점령하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튀어오릅니다. 발로 걷어내보려 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집에 있어도 불편하긴 마찬가지. Дышать нечем, на одном кондиционере задохнешься. Приходится открывать, проветривать, и вот они залетают. 식성 좋은 메뚜기들은 농작물까지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만 벌써 7만 헥타르, 서울시 면적과 맞먹습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은 매년 있는 일이지만 올해는 따뜻한 날씨 탓에 더 빨리, 더 많은 메뚜기들이 몰려와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난감 다트총으로 공격을 받던 남성. 잠시 뒤 비장의 무기를 들고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장난감 총입니다. 보통 다트총은 총알이 유리에 달라붙지만 초대형 다트총은 유리를 와장창 깨트리고 맥주병을 날려버리는 괴력을 과시합니다. 발사 속도는 시속 64km, 사정거리는 무려 118m나 됩니다. People have these Nerf dart wars at work sometimes, so in an effort to keep people from picking on me, I decided to create the world's largest functional Nerf gun. 미 항공우주국 출신인 마크 씨가 손수 제작했는데 장난 아닌 장난감 총의 괴력에 네티즌들의 열띤 호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운용 뱅크카드 서비스 등 최소 5개 지급 결제사들이 해커들의 공격을 받아 전산망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브스 보도에 따르면 뱅크카드 서비스의 공식 홈페이지인 네이비 지브라를 비롯한 최소 5개의 지급 결제사들이 이번 해커 조직의 타깃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셸신 뱅크카드 서비스 부사장은 이번 해킹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해킹이 확인된 이후 보안팀이 악성 코드를 제거하고 불법 접속을 차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옐로캡 택시기사 황길재 씨가 14일 새벽 1시쯤 브롱스 이스트 235 스트리트 인근에서 백인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황 씨가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이 백인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시비를 걸면서 황 씨를 밀치고 도망갔습니다. 뒷쫓아가 요금 지불을 요구한 황 씨를 백인 남성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고 또다시 도주했습니다. 황 씨는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을 경찰에 제공했습니다. 커네티컷 스탠포드 경찰에 따르면 53세 신모 씨가 지난 11일 유태인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웨스트힐 고교 앞에 낙서가 빼곡히 적힌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가 공공안전위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수상한 차량이 주차돼 있다는 신고를 받고 신 씨의 차량을 수색한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차량에 적힌 낙서의 상당수는 유대인 증오 문구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2일 뉴욕주 업스테이트 포킵시 타운의 한 공원에 있던 주민 5명이 벼락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 중 1명은 13일 오후 1시쯤 사망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다른 2명도 치료 중입니다. 메디컬 센터 팀 대변인은 이들은 벼락이 나무를 때리면서 땅을 통해 방전된 전류에 감전돼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인사회 곳곳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는 귀한 날입니다. 광복절에는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선대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한편 앞으로 우리 민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새로운 뜻을 새기게 됩니다. 미주 한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1세들은 그 의미를 잘 새길 수 있지만 과연 후대들도 그 의미를 간직하고 기념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1세들의 경우 모국을 떠나올 때는
잠시면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모국과의 일치감도 있지만은 이 땅에서 2세와 3세들에게 그 일치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언어와 문화는 민족의 지속성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한국어를 지켜나가고 모국 역사의 중요한 날들을 기념하면서 문화와 역사를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그 핵심은 자존감인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가 떳떳한 한국인으로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는 창조적인 미래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복은 독립, 자주, 자존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비록 분단되었지만 모국은 독립되었고 강대국 속에 엮여 있지만 자주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으로 영어로 셀프 이스팀으로 번역될 수 있고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떠한 성과를 이뤄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입니다. 자아 존중감과 정체성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형성이 되며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된 사람은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존감이라는 개념은 자존심과는 차이가 있는데 자존심은 그 경쟁에서의 긍정을 뜻하는 반면 자존감은 있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긍정을 뜻하며 자신을 객관화하고 그 객관화된 주체로서의 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게 붙습니다. 한인 사회에서 이 자존감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을 가끔 봅니다. 봉사기관에서 일하다 보니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때로는 좀 특별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노후 대책에 대한 상담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산을 미리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넘겨주거나 현금으로 은닉하고 스스로 빈곤층이 되어서 각종 정부 혜택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스스로 빈곤층이 되겠다는 분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은퇴 후 장기 보호 서비스가 필요할 때 모든 돈을 써야 되고 메디케이드를 받으면 차후 집마저 정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넘겨주고 메디케이드를 받아두면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신과는 반대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청교도적인 정신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세상을 떠날 때 나의 모든 것을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이 있어서 미국은 이민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민자들이 이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지난해 이슬람 교회 지도자 이맘과 한 일주일 동안 함께 생활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들의 그 정착 활동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사우스 브롱스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봉사기관, 정치팩을 3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3곳의 기관의 이사들은 대개 중복되었고 그 교인들에게 정부 혜택을 받지 말고 아이들을 교회 봉사기관에 맡기고 나가서 일을 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봉사기관에서는 무료로 아이들을 돌보아 줍니다. 이러한 철학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펀딩을 보다 수월하게 받고 정치적인 팩은 정치적인 관계 형성과 입법 과정에 그들의 소리가 들리도록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집단이며 멤버들에게 강한 비전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종교기관들이나 봉사기관, 정치 관련 단체들이 이들에게 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빈곤층이 되는 것은 그걸 생각하는 분들께 3가지 이유로 다시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첫째, 장기 보호에 처하신다 해도 두 부부가 함께 장기 보호에 이전되는 경우는 매우 적으며 한 분이 양로원이나 장기 보호에 이전되면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 수입과 재산을 보장해 드리기 때문에 굳이 미리 빈곤층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자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때에 그들에게 당분간 도움을 될지 모르지만 불로소득의 근원이 부모가 스스로 빈곤층으로 전환하는 변칙 방법임을 알 때에 그들의 삶에 대한 정의가 흐려질 수 있고 건강한 정신을 추락시킬 수 있는 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개인의 이기심으로 개인과 민족적인 자존감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한인들이 하나둘 많아질 때에 한인 사회는 그 떳떳함과 그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주체로서의 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미국 사회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개인과 민족으로 존재할 때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될 때에 정신은 동물의 차원으로 추락하지만 정신이 살아 비전을 향해 도전할 때에 물질은 하나의 요소로 우리의 삶에 작용할 것입니다. 정신이 살아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한인들이 되십시다. 미국과 모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비전을 향해 긍정적이고 자존감을 세워나가기를 다짐하는 광복절이 되기를 우리 한 목소리로 다짐하고 실천해 보십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한두 차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간간히 흐리면서 대체로 맑겠지만 무덥겠습니다. 목요일도 곳에 따라 가끔 흐리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